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밤 메타패스티스트 기초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잠시만요. 지금 우리들이 도래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 MBC 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각, 결근, 게으름도 없는데 사람을 왜 써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로봇이 현재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핫 이슈 플레이 100만 원도 못 벌면서 하루 멀다 하고 폐업하고 있다는 거죠. 핵심 상권 1층이 텅텅 비어 있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커피, 서빙, 요리 이런 모든 것들이 어, 지금 현재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좀비라고 아시죠? 좀비. 가만히 있다가 잡아먹을 대상이 나타나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해당되고 있냐면 좀비 자영업자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해서 좀비처럼 손님이 없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손님 한 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손님을 받아들이면서 잡아먹을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SBS에서 좀비 자영업자의 눈물, 폐업할 여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냐? 한국도 한다. 전투형 로봇계가 경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민군들을 사람에서 로봇으로 사족 보행 로봇으로 로봇계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청이라든가 소방청 이런 데서 벌써 위험한 곳에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로봇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로봇계 등에 소총을 아니면 유탄 발사기 아니면 해연 방사기들을 장착을 해서 공격형 로봇으로 만들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할 만큼 드론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드론은 우리 생활에 원래는 RC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우리가 RC 로봇, RC 비행기, RC 헬리콥터, RC 트럭, RC 차, RC 보트 이런 것들이 드론으로 발전했습니다. 드론은 RC 플러스 자동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고 군인들도 앞으로 없어질지 모릅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이런 세상들이 우리 눈앞에 스타워즈처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AI 프로그램, 로봇, 소프트웨어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서비스, 군사용 의료, 탐사, 농업용 나노, 소셜, 자유관리 모든 것들이 로봇화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화는 결국은 컴퓨터 세상이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긴 하지만 결국은 로봇이 우리를 지배할지 우리가 로봇을 지배할지 모릅니다.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24년에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 10개를 알려줘 그랬더니 유튜브로부터 챗 GPT까지 10개를 알려주는데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기업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프라인에서 말하는 물류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튜브 잘 아시죠? 구글, 지메일 하나의 회사입니다.
아마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종합 쇼핑몰이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합병을 해가지고 메타라는 새로운 사명을 만들었죠. 5번은 말 그대로 날씨입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날씨. 넷플릭스는 1975년도에 개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들리 9번은 낱말 맞추기 게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스무고개라는 게 있죠. 6개의 단어를 알려주고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의 단어를 맞추는 게임. 그리고 지금 현재 10번은 챗GPT. 챗GPT가 나오면서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챗GPT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2022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유저를 모집을 했죠. 우린 돈 벌려고 우리 모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2024년도에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 10개를 알려줘 그랬더니 1번부터 10번까지 5번과 8번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우리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CDBC를 개발하고 한국에서도 CDBC를 개발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지전과 동전은 없어질 겁니다. 종이동과 동전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포인트화된 암호화폐 그리고 어, 마일리지라든가 OK 패스비, OK 캐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포인트를 보고 있죠. 사실 우리가 통장에 있는 100억이 만약에 내 통장에 있다 그러면 국가가 망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주식과도 같은 겁니다.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 주식은 가치가 제로가 되겠죠. 그것처럼 디지털 경제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e스포츠 게임과 연관된 키워드를 10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메타패스티스트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키워드 검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것인가를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게임 시장 성장을 그래프로 그려줘라고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매출, 게이머, 게임 수가 10년 동안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반 시장과 게임 시장의 차이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회사가 상품을 개발을 합니다. 회사는 팔릴 만한 상품, 팔리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기본으로 하죠. 그걸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자를 찾습니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을 한다면 첫 번째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AS를 하고요. 두 번째는 신상품을 팔기 위해서 새로운 고객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걸 유지를 하면서 낙인 효과를 통해서 그 고객들이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제품을 계속 팔죠.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요. 우리가 만나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같은 경우는 약 40년 정도를 똑같은 네이밍으로 40년 정도를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고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뿐 아니라 냉장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게임 시장의 수요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들은 공급자로서의 마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주의 역할을 하면서 마주로서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갬블러 베팅 그룹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약 1개월 동안 바카라에 빠져서 미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저도. 그 돈이 어떻게 나간지도 모르고요. 버는 것은 조금 버는데 나가는 것은 순식간에 나갑니다. 순식간입니다. 돈 100만 원, 1000만 원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 갬블러 그룹이 우리에게 큰 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는 앞으로 만나게 될 갬블러 그룹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카오죠, 마카오. 마카오는 모든 게임 시장을 100% 오픈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 영국령 같은 경우는 몰타, 필리핀은 게임이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사형성 산업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크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마이크를 좀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스와 메타버스는 사실은 우리가 메타버스, 인터넷 공간이 만날지, 인터넷 공간을 만나지 않았다면 유니버스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유니버스는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하드웨어적인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만나면 컴퓨터 본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소프트웨어가 발전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세상입니다. 제가 1985년, 95년 이럴 때부터 컴퓨터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35년 이상을 컴퓨터의 세계에 있으면서 컴퓨터의 발전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하드웨어도 발전했지만 소프트웨어도 발전했습니다. 게임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2D, 만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D, 그리고 입체감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졌고요. 최근에 나온 중국에서 만든 게임 중에 50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은 하늘에서 싸우는데 정말 그래픽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들도 지금 현재 해상도가 좋은 그런 게임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발전을 했죠. 제가 35년 전에 그림 하나 띄우려면 노동 시간이 자그마한 그림 하나가 1시간, 2시간, 3시간도 걸렸죠. 근데 우리나라가 IT를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빠른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 산업도 발전을 했고 지금은 게임이 욕하는 게임이 아니라 SK라든가 대기업에서 게이머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좋은 경기를 펼치는 e스포츠로 발전을 했습니다. 미래는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다른 강사님들께서 메타버스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플레이원 이런 것들. 그리고 영화 같은 데서도 실제와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접목을 해서 실제인지 가상세계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세상, 그리고 수익 창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쇼핑몰에서.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친구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요. 스티밋이라는 코인은 창작 활동을 글을 쓰게 되면 거기는 좋아요를 누르는 게 아니라 버팅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코인을 줍니다. 그 코인을 받아서 글을 잘 썼다고 많은 버팅을 받게 되면 스티밋이라는 코인을 받아서 업비트에서 자연스럽게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비즈니스 지금 현재 줌 강의하고 있죠. 이 줌은 2011년도에 중국계 대만인이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계기가 여자친구하고 화상통화를 하려고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즈니스 툴로서 전 세계 비대면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데모 같은 데모크라이스트 그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온라인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로 모여서 우리 모임합시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런 데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메타버스 안에서는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 세상이 뭔가 배워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코딩을 배워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점 하나만 틀려도 오류가 나고 버그가 생기죠. 메타 F 글로벌의 엠블럼입니다. 메타패스티스의 경마 플랫폼입니다. 이 경마 플랫폼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홈페이지의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자기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광고를 수주를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회세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는 임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제품을 싸게 받아서 임직원들에 공급을 해주고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쿠팡이죠. 쿠팡, 스마트 스토어, 옥션 뭐 이런 곳들에서는 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을 런칭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노출시켜 줌으로써 거기에 적당량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메타패스티스트는 경마 플랫폼, 경마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경기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경기가 이루어지는지를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좌측 상단에 라운드 8만 번, 지금은 약 15만 번이 넘었고요. 차이나 상하이 1500m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레인을 뛰고 있는 저 말은 마주들이 매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가 되면 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1등부터 12등까지 여러 가지 차별화를 둬서 1등부터 3등까지는 좀 돈이 많아요. 그리고 4등부터 12등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하게 되면 마주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주들은 어떤 돈에서 돈을 벌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갬블러, 베팅그룹이 들어오게 되면 정률제입니다. 100% 중에 4%를 떼서 1등부터 12등까지 차별 지급하는 출전 배당금이 되는 겁니다. 출전 배당금. 베팅하는 사람들은 베팅 배당금이 되겠죠. 우리는 마주니까 출전 배당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좌우측에 펜스 있죠, 펜스. 메타패스트라는 단어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저게 차후에는 광고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2마리가 이렇게 1등, 2등, 3등을 골라서 시상식을 할 때 뒤쪽에 보시면 홍콩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홍콩 가보신 분은 야간에 야경을 구경하러 가죠. 배를 타고. 그럼 저 뒤쪽에 삼성, LG, 대우는 없어졌나요? 대우도 있나요? 네. 현대, 뭐 현다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회사들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 펜스 그리고 이 경기를 할 때 8개의 3D 카메라가 돌아다니면서 말 잔등이라든가 기수라든가 이런 곳에 촬영을 해서 광고판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다향대에 보면은 아치가 보이죠? 아치. 저 아치가 전부 다 광고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회사, 뭐 신문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광고주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곳이 광고예요. 결국은 몫이 좋은 곳이 광고를 많이 받듯이 우리 회사도 회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광고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메타패스티스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는 회장님이 경험치에 의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나온 수수료는 우리가 S토큰 가진 모든 분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35가지 정도의 코인이 올라가 있고요. 우리 메타패스티스 안에서 운영하는 2개의 코인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스킨입니다. 메타패스티스 플랫폼은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는 생산이죠. 경주막 교배를 하는 것입니다. 교배라는 것이 결국은 음, 코인을 채굴하는 기능하고 같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입니다. 채굴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걸로 하드웨어적인 게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기계를 통해서 연산을 풀면은 자연스럽게 코인이 생기는 거죠. 반감기를 거치면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2009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8천만 원, 1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 경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배를 통해서 채굴을 해요. 그런데 약 만 4년 정도를 채굴해가지고 100만 마리가 곧 태어납니다. 제가 플랫폼에 들어가서 브리딩을 클릭해 보니 약 800개의 탭이 있고 거기에는 약 12,000마리 정도가 남았습니다. 날마다 2,000마리에서 계속 태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제 최고의 시대, 그러니까 교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2차 산업은 제조업입니다. 이제 교배의 시대는 끝났고요. 경주마를 커스텀하기 시작합니다. 경주마에 아이템을 붙이기 시작하고요. 그 아이템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템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 역할을 하는데 그 아이템을 장착하면 할수록 승률이 높아져요. 1등 나는 거죠. 똑같은 말을 추천했을 때 12등 나서 10,000원을 번다면 1등은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도 벌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까요? 바로 그겁니다. 갬블러의 집단이 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필리핀 라이센스 나왔죠.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부에게 이미 브리핑 다 끝났고요. 미국은 현재 에디라는 마케터께서 월드 어드바이저께서 굉장히 활동적이시요. 그리고 3차 산업은 우리가 경주마를 서비스하고 매매하고 유통하는 것입니다. 경주마의 매매도 할 수 있고 경주마를 참여시킬 수도 있고 e스포츠 경주를 온라인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은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가상화폐, 메타 F 토큰과 메타 S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보유함으로써 돈을 버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경마 생태계이고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안에서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고 마이 오피스를 통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마케팅적인 겁니다. 그래서 메타캐시는 우리의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메타캐시는 플랫폼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메타 F 토큰은 외부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메타 F를 만나지 않고는 메타캐시를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무한대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이프 그룹의 설립자이신 강한철 회장님이십니다. 강한철 회장님이시죠. 서울경찰청에서 16년간 형사로 근무하셨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야후코리아 메가드림스를 설립하셔서 한국에서는 발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셨고 개인으로는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거래소를 만들었고요. 메타패스트 플랫폼 설립을 하셨는데 그럼 왜 베트남에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는 블록체인, NFT 이런 디지털 자산을 인정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쫓아간 거죠. 우리나라는 법이 안 만들어졌어요. 2027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메타 F 그룹의 회장님이시고요. 아시아 블록체인 협회 부회장님이시고 베트남 4차 산업 전문위원 구인 중에 유일한 외국인이십니다. 베트남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은 외국인이죠. 그래서 유일한 외국인이 베트남 4차 산업의 전문위원이 됐다는 말씀은 그만큼 인정을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강한철 회장님의 어록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말하는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수준이 보여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도 보인다는 거예요. 말은 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 4번, 5번을 뵀는데 회장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꿈의 사이즈를 줄이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게임은 남는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게임이 왔다. 준비된 사람만이 돈을 번다. AI를 통해 세상이 뒤집어진다. 불광불급이라고 미치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글날이죠. 한글이 창제된 지 500년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남아있고 세종대왕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말씀 중에 내가 죽어도 게임은 남는다라고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타이프 그룹의 경영은 크게 보면 메타 패스티스트 거래소, 필리핀 법인, 미국 법인, 그리고 영화배우 신영일 총재님께서 만드신 다문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법인을 다 만들었고요.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눔 경영, 참여 경영, 통큰 경영, 투명 경영 이걸 이미 실현을 했습니다.
베트남 게임 라이센스 인포그래픽이에요. 챗GPT가 그려줬습니다. G1부터 G4까지 있습니다. G1은 온라인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고 다운로드, G3는 다중 플레이, G4는 싱글 플레이입니다. 이 네 개를 통해서 게임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PC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카지노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다 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G1부터 G4까지가 약 3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600개 전용 게임장입니다. 경기장하고 게임장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경기장은 우리 플랫폼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기장으로 할 수 있겠고요. 게임장은 말 그대로 PC방 같은 개념이죠. 지금 보시는 그래픽은 3D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지금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굉장히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불법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필리핀에서 인정하는 GLI 인증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라이선스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은 필리핀 정부와 우리 회사가 메타패스티스가 같이 합작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데 수익금의 50%는 필리핀 정부가 50%는 우리 회사가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공동체인 다문화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신 NGO 단체 신영일 총재님께서 인도네시아 국책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와 이미 미팅을 끝냈습니다.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필리핀 인구가 2억 7천만 명입니다. 이제 약 7천만 명 중에 얼마나 게임을 할지는 저는 모르죠. 우리가 얼마나 영업 활동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결국은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레나 경기장 곡선 주로입니다. 지금 모양은 3개죠. 근데 9개를 만든다고 해요. 1000m, 1500m, 3000m, 5000m의 곡선 주로를 만들 것이고요. 아이템 샵은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템으로 결국은 게임이 승리하느냐, 지느냐, 승패를 가르는 거죠. 성패를 가른다는 거죠. 아이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템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남대문 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액세서리 전문 상가가 우주상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우주상가에 가면 여자들을 묶는, 머리를 묶는 곱창 고무줄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드는 고무줄은 똑같겠죠. 근데 그 밖에 씌워져 있는 헝겊은 수천만 가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옷 다 벗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50년을 살든지 6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아이템적인 거, 옷, 귀걸이, 목걸이, 액세서리, 안경, 헤어스타일, 모자, 장갑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바꾸고 삽니까? 여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장롱 문 열고 옷장 문 열고 입을 옷이 없네. 그러면서 또 사요. 그리고 제일 나쁜 옷 입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옷 입고 외출을 하죠. 그게 바로 아이템입니다. 약국에 가보시면 정말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영양제로부터 시작해서 보충제, 뭐 해독제, 감기 낫는 약, 배 아픈 약이 아니라 배 낫게 하는 약,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아이템인데 이 경마 플랫폼에서도 그런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게 갈퀴예요. 갈퀴. 갈퀴를 수천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색깔을 달리할 수 있고 노랗고 빨간 거 색깔 우리 머리 생각하시면 알 수 있어요. 80억 인구가요. 똑같은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짧든지 길든지 다 다르다는 거죠. 얼굴 생김새도 보세요. 비슷하긴 하지만 닮은 꼴이 있지만 같은 얼굴은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이템은 무궁무진하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게임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아이템에 달려 있습니다. 기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백인의 모습이죠. 건장한 백인, 예쁘고 사랑스러운
백인 여자. 그런데 동양인도 만들고요. 흑인도 만듭니다. 그리고 저 헤어스타일이 전부 다 커스텀할 수 있도록 아이템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 기수가 최종적으로 만나는 모습은 철갑옷을 입은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철갑옷은 최종 모습입니다.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 모습이 최종 모습이라면 여기에 헤어밴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머리띠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안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마스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갑, 장화, 허리띠 이런 것들 다 아이템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요. 인터넷에 보시면 이 현상에서는 현실에서는 절대 입고 다닐 수 없는 갑옷을 입고 다녀요. 정말 사람은 손톱만 한데 갑옷이 날개를 달렸는데 만약에 현실에서 그거 입고 다니면 걷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세상은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아이템을 얼마든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칼을 보세요, 칼. 리니지 칼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기보다 3배, 4배를 큰 거를 휘두르고 있는 거죠. 왜? 인터넷 세상이니까.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들고 다닐 수도 없을 겁니다. 그게 아이템입니다. 2024년 12월부터는 기술을 장착하지 않으면 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온오프라인에 온오프라인이라고 했어요. 베팅 카드예요. 이거는 마케팅 도구로 쓰기 참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상품권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거예요. 이거를 허락하는 디지털 자산을 허락하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부 다 프린트해서 로또 복권처럼 오프라인에서 팝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전달한 사람이 이거를 만나게 되면 게임이 재미있고 흥미있으면 말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출전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만약에 10캐시를 1,300원을 투자해서 어느 게임에 들어갔는데 5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문 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할 겁니다. 나 1,300만 원 투자해서 50만 원 벌었다. 또 베팅 금액이 늘어나고 나면 100만 원 벌었다. 근데 그 말의 숫자가 몇 마리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고요. 또 베팅 금액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사겠죠. 추가 구입을 하겠죠.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추가 구매를 하게 하는 사람이 영업을 잘한다고 말을 해요. 이런 아이템들, 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템들을 유니온페이, 유니온 카드죠. 중화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카드, 비자 마스터 카드 장착을 했고요. 비자 마스터 카드가 전 세계에서 가맹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비자 마스터 카드를 온라인 기업인 메타패스티스트에게 허락을 해줬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먹튀하는 회사들은 비자 마스터 카드를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베트남의 동, 그리고 여러 가지 페이들이 있죠. 그리고 메타 F 카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 F 카드는 지금 현재 데비카드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 카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급을 받게 되면 세금을 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세금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세 절대 아닙니다. 나 혼자 볼 수도 있고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타 H 경주마, 메타 F 토큰, 메타 S 토큰, FS는 다르죠. 이 세 가지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냥 나 혼자 하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 100만 마리 중에서 내가 내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몇 마리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메타 F 토큰도 마찬가지고 메타 S 토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고 또 만나고 이 사업을 잘 알아보니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니 수박 그달기로 알지 않고 좀 더 연구하다 보니 괜찮아요. 신뢰가 갑니다. 내가 신뢰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죠. 자기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누구에게인가 얘기를 해요. 그럼 평생 동지, 우린 다단계가 아니에요. 10대, 20대 주지 않습니다. 평생 동지 추천 1대만 초 단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 초 단위로 상축할 수 있다고? 마감이 없습니다. 주마감, 월마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일대 파트너 사장님께서 무엇을 구매하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즉시 수익이, 수수료가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소심하게 매출을 조금 잡아서 내 100명의 파트너, 말 두 마리가 지금 100명의 파트너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출전을 하든지 아이템을 구매하든지 출전 배당금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10만 원을 벌어온다 그러면 저는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는데 어디 월 월기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월 1000만 원 벌어도요 상위 5% 안에 드는 정도의 수입입니다. 시작할 때 자그맣게 시작하고 자기 신뢰에 따라서 계속 성장 발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H 경주마 가치 무조건 오릅니다. 왜 오르냐면 회장님의 경험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다 태어나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에픽만 조금 남았습니다. 교배가 곧 돈을 버리는데 그 교배가 끝나게 되면 뭘 하냐면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을 통해서 20만 마리까지 자진 소각시킵니다. 왜 자진 소각시키겠어요? 만 4년 이상을 100만 마리가 태어났는데 약 2개월, 3개월 안에 20만 마리까지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권력이라는 것을 쥐고 싶어 합니다. 1등하고 싶어 하고요. 더 많이 돈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9섬 가진 부자가 한 섬 가진 가난한 한 섬을 뺏는다. 인간만이 그래요.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자기 영역에서 태어나고 먹고 번식하고 죽습니다. 인간은 무한 확장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죠. 욕심. 그 욕심이 권력을 낳고 권력을 쥐어주면 그 사람이 인성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등산해 보신 분은 알아요. 등산은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빨리 정상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등산을 좋아한답니다. 그것처럼 빨리 최대한 2개월에서 3개월에 20만 마리까지 줍니다. 그러면 희소성이 좋아지겠죠. 경주마 함께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볼게요. 경주마 100마리 있다 그러면 한 마리당 10만 원씩을 벌어오면 나는 1000만 원을 봅니다. 그런데 베팅 금액이 늘어났어요. 한 마리당 월 100만 원을 번다면 어떤 말은 10만 원 벌어오고 어떤 말은 1000만 원 벌어오고 그때그때 다르겠죠. 베팅 금액이 얼마나. 한 경기에 5분 동안 뛰게 되는데 그 경기에마다 베팅 금액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정률제인 4%를 떼서 주니까 몰라요. 그래서 출전해봐야 됩니다. 경주마 1000마리 있다면 경주마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컴퓨터 세계에서 온라인 세계, 인터넷 세계에서 35년간 일을 했는데 회장님은 마케팅 천재입니다. 마케팅 천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 마케터는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 근데 회장님은 이미 게임 회사를 통해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대한민국의 1등 수익자가 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치를 토대로 지금 현재 경주마 달려 이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게임은 재미있어야 토큰이 오릅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니 이렇게 5가지의 코인들이 작게는 80배, 많게는 800배 이상을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지금 외부 사람들이 내부로 플랫폼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꼭 뭐를 만나야 되냐면 메타 F 토큰을 만나야 돼요. 이거는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돼 있죠. 내가 만날 때 5원에 만났는데 지금은 7원, 8원, 10원 합니다. 저는 100만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100만 개 5원이라고 그러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개업 시간 때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아도 1톤 트럭 하나는 준비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650원이 되면 6억 5천, 6,500원이 되면 65억. 내년 이맘때 예상을 해볼게요.
좀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장기 투자 아니면 중장기 투자 아니면 단기 1년 투자라고 생각해 보실게요. 10달러가 된다면 13,000원이래요. 100만 개가 130억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모멘텀의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성장할 거예요. 메타패스티스트 거래소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메타이스 토큰은 배당금은 무조건 오릅니다. STO와 ICO 구분하셔야 됩니다. STO는 디지털 자산을 인정해주는 법이 있어야지만이 증권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베트남은 있습니다. 메타 F 그룹은 베트남의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ICO만 하죠. 프라이빗 세일, 프리세일, 거래소 코인, 다단계 코인, 마켓 코인,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데일리 3%, 5% 준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갔습니까? 증발했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증발하지 않았어요. 내 주머니에서 다른 주머니로 옮겨갔습니다. 메타패스티스트는 매일 공시를 홈페이지에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베트남에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매월 1일 배당을 하고요. 2억 개 중에 보유량대로 가져가고요. 8월, 9월, 10월 7%를 지급을 했습니다. 메타패스티시트 S 토큰은 아이템 거래액이 50%입니다. 이 50%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들이 뭘 구입하든지 50%는 매일 홈페이지에다 공시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한 한전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지금 이 모습 잘 보셔요. 메타이프 토큰이 아니라 이런 모양, 엘뱅크에 상장이 된다, 거래소를 설립을 했다, 그리고 코인을 개발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바쳤습니까? 대란. 근데 그들이 뭘 만들지 못했냐면요. 생태계를 못 만들었어요.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메타 F 토큰으로 생태계에서 쓴다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모든 물건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실물 가치가 있어요. 절대 가치가 있어요. A는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은 100원 했다가 내일은 1000원 했다가 1년 뒤에는 1억 했다가 그러면 그게 화폐의 교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들여다보니 메타캐시를 하나에 130원씩 지정을 해놨어요. 이건 변수가 없습니다. 이 메타캐시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 생태계는 불안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짜장면이 5천 원이었는데 내일 1,000원, 만 원이고 모레는 1억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 먹겠어요? 그런데 메타패스트 플랫폼은 메타캐시라는 생태계 내에서 쓸 수 있는 기축코인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F는 외부 사람들,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기능을 해요. 만약에 메타캐시로 계속 생태계에 대해서 회전만 한다 그러면 트랜스퍼 된다 그러면 아마 고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이 메타캐시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 여러 가지 결제,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메타 F를 벌게 되면은 원화를 업비트나 빗썸에서 찾아서 우리 법정 화폐로 교환할 수 있고요. USDT는 뭐 다 아시죠? 이제는 USDT 제가 2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USDT 중에 옴니아 계열이 있고 트론 계열이 있고 이더리움 계열이 있다고 강의를 했어요. 지금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더리움 계열로 코인 개발했다. 그 회사는 잘 모르는 겁니다. 이더리움 계열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가스비가 트론 계열에 비해서 10배 이상 비쌉니다. 그걸 모르고 ERC20을 만들었다.
그거는 정말 코인 세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는 TRC20으로 만들었더라고요. USDT, S코인으로 받을 수 있고요. 배당을.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소각될 수도 있어요. 돌아올 수 없는 지각으로 보내버려요. 찾지 못해요. 안 찾아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카드로 VIP 카드 무제한 출금할 수 있고 스탠다드 카드는 약 월 100만 원 출금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성장성은 아레나 경기장 3개에서 100개, 배팅 그룹에 따라서 늘려갈 것이고 경기장 신설 1,500m, 300m, 5,000m, 장애물주로 곡선주로 9개 그리고 홀짝이 있습니다. 홀짝 50대 50이죠. 배팅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갬블러 그룹은 필리핀 600개 전용 게임장, 미국계 50주, 인도의 26개주, 아랍의 부자들. 앞으로 날개 달린 말들을 회사에서 만들어서 마케팅 도구로 수십억에 판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밑에 돈이 썩고 있어요. 어디에서 돈 벌어 들인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테헤란로에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까? 그 건물들은 누군가가 주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없다고 다른 사람도 없습니까? 숨겨놓은 놈들 많습니다. 메타 패스티스 거래소 선물 옵션 매매 활성화하고 메타 FS 코인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베팅 금액은 지금 현재 맥시멈 1000캐시 약 13만 원이죠. 근데 이거 풀립니다. 직접 말씀하셨고요. 무한대까지 풀립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쓰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가격표를 보지 않는답니다. 그냥 주세요 한답니다. 베팅그룹 텔레그램 베팅 채널방 만들 것이고 이거를 사람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경주마 20만 마리까지 자진 소각을 하게 되면 희소성이 좋아지겠죠. 지금까지 4년 이상을 성장통 겪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2년 된 분이 10억을 벌고 있고 6개월 되신 분이 100억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요? 선거 목표 꼭 만드셔야 됩니다. 왜 만들어야 되냐면 목표가 없으면 좌로 가고 우로 갑니다. 말이 달릴 때 차폐 안 돼라고 하더라고요. 차폐 안 돼. 이걸 채우는 일은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 사업하자, 저 사업하자 같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말사업만 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교차 영업도 안 합니다. 내 강의 한번 들어줘. 내가 너 강의 한번 들어줄게. 이거 안 합니다. 왜? 믿음이 생겼고 신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백어클럽 달성하자고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 운명체죠. 우리 사장님들께서 잘 하시면 저도 돈 법니다. 제가 S토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이기 때문에 매월 배당 받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이거를 집단지성 공동 운명체로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건지 왜 하는지 선한 영향을 가진 상상을 초월한 조직을 만듭시다. 3년 동안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난 3년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3년 동안 연 100억을 버는 사람들을 만나자. 100명을 만들자. 무엇으로? 경주마 1000마리, 메타F 토큰 100만 개. 근데 메타F 토큰 100만 개가 이미 달성됐어요, 저는. 그래서 수정하고 싶어요. 1000만 개로. 그리고 메타S 토큰 10만 개. 제가 최근에 만난 분 보니까 200만 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정하고 싶어요. 목표를 더 크게. 호랑이를 그려야 잘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리지 않습니까? 자아실현하고 건강증진하고 주거 개선하고 취미활동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주변에 내가 밥 한 번 살게 모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이제까지 문제점 들여다보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해결점은 찾으셨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제가 패러디했습니다. 인간시장이라는 책을 쓴 김홍신 씨 맞죠? 그분이 그런 시를 썼어요. 그 시를 패러디했어요. 일해 본 사람만 안다. 휴식의 소중함. 놀아본 사람은 알아요. 일의 소중함.
소개해 본 사업자만 알아요. 일대의 참신함을. 제가 내 친구, 고향 친구를 불러드렸어요.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갔고, 팔기 좀 그런데 일당쟁이에요. 하루에 15만 원, 5만 원 쓰고 날마다 10만 원 모아서 S코인 사겠다. 1000개씩 65만 원씩 보내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NFT 경주를 출전해 좀 마주만 한. 제가 재수가 좋았나 봐요. 어느 날, 그날 배팅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하루에 20마리, 30마리 출전을 시켜보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내 캐시가 많이 늘어있어요. 봤더니 1,300원 10캐시 투자하고 4만 5천 원, 5만 원 가까이 벌어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주가 되면 배팅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출전 배당금의 뿌듯함. 콧노래 불렀습니다. 메타 F 토큰 스테이킹 해봤어요. 지금 현재 100만 개 가진 사람이 1,500개 전후로 나와요. 이자만. 이자가 1,500개 나오면 2,000개 계산하기 쉽게 2,000개. 5원이다 생각하면 만 원이네. 2, 50, 만 원이면 만 원. 지금 만 원이죠. 1년 뒤에 만 원 되면, 하나에 만 원이 되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씩 벌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한 6천 개 나와요. 6천 개. 너무너무 재밌어요. 콧노래를 불러요. 콧노래를. 이자의 달콤함. S토큰 3개월째 지금 7%씩 나왔죠. 제가 오늘 출금한 금액이 약 160만 원이에요. 160만 원. 그걸로 다시 또 F토큰도 사고 또 다시 X토큰을 사요. 배당금의 짜릿함. 이런 거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장님들, 회원님들이 느낍니다. 체험해보지 않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아는 척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을 겁니다. 2년 전에 만난 사람, 3년 전에 만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 다시 한번 만나서 메타패스티스트의 정의, 메타패스트의 장래성, 희망,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